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전에 좀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만든 영상인데,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시면은 이거 녹아내리는 태극기 모양 썸네일로 시선을 확 끌었잖아요. 또 보시면 이게 구독자 212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과학, 의학 관련 유튜브 채널 크루츠 게작트라는 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 내용은 어쨌든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매우 빨리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한국은 2750년에 국가 소멸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어떤 박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요즘 젊은 것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네 하면서 혀를 막 차기도 하죠. 막 결혼한 부부에게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애국이란 말도 하시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에게는 그럼 뭐하러 결혼하냐? 라고 질책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그렇게 재앙인 걸까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느니,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느니,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느니 하며 오히려 산하 제한을 하던 시기에는 과연 이럴 줄 모르고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했을까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가 바글바글 하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런 나라들은 어째서 그렇게나 애국을 하는데도 가난한 신세를 못 면하는 걸까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 계획의 요점이 그 인구 감소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대해 재앙이라고 딱 집어 말하기엔 뭔가 미심쩍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 축소라고 하면 음모는 좀 아신다는 분들은 자동으로 이 이름이 떠오르는데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각종 질병과 괴질로부터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면 자연스레 인구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멀쩡한 사람들을 갈아버려서 인구를 줄인다는 게 아니거든요.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대목을 이상하게 풀어버리는 바람에 빌 게이츠를 악마 대마왕으로 생각하는 치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빌 게이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빌 게이츠가 인구를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테드 발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올해 연례선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너무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 인구 과잉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지. 여기에 수백 년 동안의 세계 인구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요. 언뜻 보기에는 좀 무섭습니다. 1800년에는 10억 명 미만이던 게 30억, 40억, 50억, 60억, 74억. 인구 증가가 정말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 의약품의 발달, 그리고 백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인구 과잉을 일으킬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질병이나 전염병 한번 돌면은 어린애들이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백신이나 예방접종 그리고 약이 발달했을 때 이런 어린애들이 병에 걸려도 잘 안 죽게 만들면은 과연 인구가 넘쳐 흐를까 되게 궁금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낸 것은 아이들이 건강에 좋아짐에 따라 부부는 더 적은 수의 자식을 갖기로 선택했고, 왜? 애가 죽을 걸 대비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둘만 낳아도 애가 튼튼하게 잘 크다는 말입니다. 더 적은 수의 자식을 갖기로 선택했고, 이 효과는 매우 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구는 우리의 건강이 개선됨에 따라 점점 감소합니다. 건강이 좋아진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야.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줄고 지금 있는 인구가 수명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인구 차트를 가져왔고 실제로 2100년까지 예측해봤습니다. 오,
훅 줄어드네. 지금도 인구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사람들의 건강이 더 빨리 개선될수록 가족의 규모도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많이 낳고 많이 죽이는 것보다는 태어난 몇 명이라도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근데 애 많이 낳고 적게 낳는 거는 그 사람도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오히려 예상과 반대로 지구촌 사람들의 건강이 상향 평준화될수록 인구가 안 늘어나고 적정 수치를 유지하더라 그 말이야. 지구촌 인구를 적정치로 유지하기 위해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복지와 건강이 증진돼야 한다. 이게 빌 게이츠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계속 그렇게 약 만들고 백신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 빌 게이츠가 백신 가지고 인구를 줄이겠답니다 하면은 심히 골룸하다 그죠? 에? 자, 이제 빌 게이츠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그럼 이제 다시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영상에서 나왔듯이 그 2750년에 인구 소멸이 된다는 건 이거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과거 2015년에 그 2500년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3만 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되기 십상인데, 저출산을 우려하는 분들께서는 이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줄어서 성장 기조가 무너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노년층 부양 부담이 급증해서 나라와 개인이 모두 폭망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게시탐 중에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추리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한 2015년이었나? 한 15년이면 한 8년? 7, 8년 전에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아서 따로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이 그 문제는 그냥 글만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바람에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 제가 원저자랑 출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 글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뜻에서 저는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과거 농경시대나 할 법한 소리입니다. 솔직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난무하는 기계문명 시대에는 생산 감소는커녕 과잉 생산을 우려할 뻔했죠. 인구가 줄면 소비도 줄겠지만 그 걱정은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이 해야 될 몫입니다. 물론 소비 감소로 기업 활동이 침체되면 직장이 위태로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어느 단계가 넘어서면 인구 감소로 인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안달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일본에서 장기 불황으로 인구 감소를 겪다가 나중에는 취업률이 거의 100%가 되잖아요. 회사마다 충원이 안 되다 보니 기존 근로자들의 여건이 나아지거나 복지가 향상되는 등 이런 반대급부가 생겨나다는 겁니다. 노동시장도 엄연히 수요와 공급이 적용되는데, 노동자가 줄어들면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는 수밖에요. 일자리는 적고 일할 사람이 많으면 임금이 줄고, 일자리는 많고 일할 사람이 적으면 임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먹여 살릴 입이 많으면 경제가 파토나지, 입이 적은데 경제를 말아먹기가 쉬울까요? 그러니 인구가 줄면 오히려 1인당 소득이 늘고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득과 소비가 늘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면 비로소 마음 놓고 아이를 낳는 거야. 그렇게 또 출산율이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노년층을 부양하려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지만은 국민을 부양하는 건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해야지, 왜 그걸 마치 젊은 층들이 오롯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지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것도 의문이에요. 제가 계속 예측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제가 인구학자가 아니고 해서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워낙 마인드가 삐딱하고 반골 기질이 다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 게시탐정의 생각으로는 이렇게나 정부와 학계와 경제계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앙을 선전하는 이유는 까놓고 말해서 거기에 국민들이 벌벌 떨며 애를 펑펑 낳아야 값싸고 쉽게 부려먹을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일할 놈이 많아야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죠. 한정된 일자리 차지하려고 노동자들이 경쟁을 할수록 기업에서 돈을 덜 줘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대체할 사람이 있는데 뭐 얘 그냥 잘라버리고 말지 뭐 그렇게 귀하겠냐고요. 그 결과는 노동자들의 노예화일 뿐입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구 3, 4분의 1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일할 사람이 없어진 영주들이나 혹은 상인들이 농노와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엄청나게 임금을 올리거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붙잡았잖아요. 그로 인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돈을 좀 갖게 되니까 자본주의가 싹트고 르네상스까지 이어졌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만약 흑사병이란 대재앙으로 인구 감소가 없었다면 농노들과 그 노동자들이 싼 값에 부려먹히고 착취당했던 이런 중세 장원 체제가 얼마나 갔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꼭 재앙이라고만 볼 수는 없으며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또 신세계, 뉴월드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게다가 무려 2500년에서 2700년까지 가야 나라가 소멸될까 말까 한다는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 계획에도 인구를 감소하는 것은 핵전쟁과 괴질과 대량 학살 같은 것이지 저출산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뭔 일 일어날지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500년, 700년 뒤의 일까지 미리 걱정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루하루 부딪히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